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흥선대원군 하면서 이제 흥선대원군 때 우리가 병인 양요 그리고 신미 양요 등등을 거치면서 우리가 서양 세력에 대해서 통상수교를 거부하겠다.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이제 동아시아의 이런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서 우리도 대외 정책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개항을 하게 돼요. 일단 먼저 통상 개화론이 대두하다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펜 색깔을 잠깐만 좀 바꾸도록 할게요. 먼저 이 통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것은 사고 파는 그러한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개화는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뭔가 개혁이나 변화를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같은 인물들이 이제 국내에서 우리도 문호를 개방을 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통상 개화론을 대두를 하게 됩니다. 박규수 같은 경우는 제너럴 셔먼을 기억나죠? 그때 평안도 관찰사였어. 그러니까 연행사도 여러 번 갔다 왔고요. 그리고 서양 세력들을 또 직접 접하게 되면서 무조건 거부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경석과 유홍기 같은 경우는 통역관으로 청과 여러 번 왕래를 하면서 청에 갔을 때 이제 이런저런 서적들을 많이 들여와요. 그래서 이런 서적들을 이제 보급을 하면서 이런 개화 사상을 거의 이제 들여왔다, 만들었다라고 와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조선의 새로운 관계를 요구를 하려고 하는 일본의 정한론이 대두를 하게 되는데, 이 정한론은 조선을 정벌하자, 즉 조선 침략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사대교림 관계에서의 이런 외교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근대적인 관계, 새로운 관계를 요구를 우리 측에 했는데 흥선대원군이 거절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한론이 더 대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던 찰나에 조선이 이제 문호를 개방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고종이 사실 언제까지 섭정을 받지는 않죠. 이제 고종이 장성하고 나서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되고, 흥선대원군이 하야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일시적으로 좀 완화가 되고요. 그때 일본이 통상을 요구하면서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운요호 사건은 일본의 군함이었던 운요호가 일으킨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우리나라 강화도에 불법으로 침투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강화도에 있는 이제 수군들은 갑자기 일본 군대가 난데없이 들이닥치니까 이제 당황하잖아. 그래서 이제 방어적인 공격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지지에서 강화도로 공격을 한 다음에 영종도에까지 와가지고 이곳에서 노략질을 한 이 사건을 운요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비슷하죠. 미국에서 자기네들에게 했던 포함 외교를 본떠서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함 외교를 본떠서 운요 사건을 일으키고, 이 이후에 이 운요 사건을 이제 빌미로, 우리는 전혀 뭐 군사적인 행동을 할 의지가 없었는데, 우리는 그냥 해안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그냥 돌아다닌 건데 우리를 먼저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라는 식으로 통상수교를 요구를 해요. 이 사건을 구실로.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1876년에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으로 하게 된 개항이고, 이때서부터 우리가 이제 근대적인 이제 국제 체제에 편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강화도 조약은 강화도에서 체결이 돼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지만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입니다. 체결은 1876년에 했고요. 이때서부터 이제 우리가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 여기 1관, 4관, 7관, 10관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야. 왜? 조선은 자주국이니까 청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막 박아놓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일본과 조선이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청나라가 간섭하면서 이 조약을 회방 놓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조약을 넣어놨고요. 두 번째로는 통상수교잖아. 그래서 개항을 하는데 부산, 인천, 원산 이렇게 세 군데에 개항을 하게 됩니다. 지도는요. 교과서에도 있기는 한데요. 대충 이런 식으로 지도를 그리면 부산, 인천, 원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 항구를 개항을 해요. 그래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침략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일본과 가깝고 인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서울과 가깝고 그리고 원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동해를 타고 올라올 수도 있고 러시아도 견제할 수 있고 중국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적인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7관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롭게 연안을 측량함을 허가하도록 한다. 이것은 해안 측량권이죠. 근데 사실 국토, 특히 이제 우리같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 같은 경우는 이 해안이 사실 국경지대예요. 근데 이러한 국경에 대한 정보를 그냥 넘긴다? 이건 상당히 불평등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제10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일본국 국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누가 한다?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영사재판권 이러니까 이제 일본인에 대한 재판 권리는 일본국 영사관이 가진다. 치외법권 우리의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불평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체결한 이 강화도 조약의 특징은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한 조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무역과 관련된 세부 규칙들을 이제 마련을 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쌀과 잡곡을 수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곡식을 수출을 일본에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가 나와 있지 않아. 그래서 무제한 유출이 가능해졌다. 자, 그 다음에 항구세도 납부하지 않고 관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무관세, 무항세였다. 그래서 일본은 상당히 유리하죠. 우리는 불리하죠. 자, 그 다음에 조일수호 조규 부록 보도록 할게요. 자, 개항을 했어. 그럼 거기 일본인이 살아. 그럼 일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부두로부터 심리 이거를 거류지의 이 영역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거류민의 거류지를 설정을 했고 또한 이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이제 교류를 할 때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일본인들에게 훨씬 유리하게 이런 식으로 해놨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조일 무역 규칙을 보면 이제 관세 이런 거 납부하지 않는 것들 또한 곡식의 무제한 허용 이런 유출 허용이 나중에 가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관세 설정 그리고 곡식 무제한 유출과 관련해서는 방공령 그래서 만약에 쌀 수출을 금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 달 전에 영사관에 통지해라 라고 하는 내용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에는 막 개정하기 싫다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개정을 해주면서 대신 우리한테도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를 달라라고 해서 일본은 최애국 대우를 가져갔어요. 이게 1883년이거든요.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겠지만 여기 1883년 1882년에 우리가 미국과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조약의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서양열강과 수교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최초로 했던 근대적 조약은 일본과의 조약이지만 일본은 사실 낯선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전부터 거리도 가깝고 오래 알고 지내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적 조약을 체결을 하기는 했지만 처음 이 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거부감이 크지는 않았어요. 왜? 일본은 우리가 전통적으로도 수교를 하고 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근대적인 조약에 대한 우리가 좀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한 내용이 아마 더 들어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1882년에 우리가 이제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되는데 이것은 최초의 서양 국가와의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왜 우리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됐느냐? 그 배경에는요, 청나라가 있었어요. 보시면 청나라가 알선을 해줍니다. 왜 알선을 해주냐? 일단 일본이 먼저 조약을 체결을 했어. 그래서 일본을 견제를 함과 동시에 우리가 조선에 대한 종조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선과 조약 체결하고 싶으면 청을 거쳐라.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뽐내면서 동시에 남하를 하려고 했던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면서 청이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조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일본, 여기는 청, 여기는 이제 러시아 이렇게 해서 이 세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조선에 대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청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선의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수교를 알선했고 그 과정에서 그 알선을 도와주었던 책이 황준센이라는 사람이 청의 외교관이 썼던 조선 책략이고요. 이거는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가져옵니다. 내용이 뭐냐? 자, 러시아는 조선을 공격할 거야. 그럼 러시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국과 친하게 지내며 친중국, 일본과 결속하고 미국과 연합함으로써 그래야지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중국과는 지금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도 조약 맺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사이가 신미양요 때문에 사실 좀 껄쩍지근했던 미국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자 제4조 같은 경우는 치외법경 우리 이거 봤죠? 제5조 5조 같은 경우는 관세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이전에 했었던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는 무관세였잖아. 근데 우리가 이때 이제 관세를 부여하는 조항을 미국과 설정을 하게 되고 이것을 또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일본에게 더 이 기존의 조약을 개정할 것을 막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과도 조약을 개정해서 우리가 관세권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1조 같은 경우는 보면 중간에서 잘 조처. 이건 뭐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뭔가 외교적인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사이에서 잘 중재를 해주겠다. 이게 바로 거중조정인데요. 이거를 이제 미국이 넣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를 외교적으로 좀 도와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제14조. 근데 실제로 이렇게 도와줄까? 그 뒤에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14조 보시면 본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그런 권리가 있다면 다른 나라한테 허가를 만약에 할 거야.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는 미국, 우리나라에도 무조건 균등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이 있어요. 조선이 있고 미국이 있어. 그리고 A라는 국가가 있어. 근데 조선이 미국에게 알파와 베타를 주고 A에게는 알파랑 감마를 줬어요. 그러면 최애국 대우가 있으면 자동으로 감마까지 미국에게 주게 되는 완전 좋은 대우죠. 이 대우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이 대우를 나중에 일본도 받아가죠. 어쨌든 이 대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조선이 다른 나라랑 조약을 하면 할수록 계속 이권을 빼앗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겠죠. 하여간 성격.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한 조약이었고 이 이후에 우리가 서구 문물을 시찰하기 위해서 미국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보빙사예요. 그래서 서구 문물들을 더 많이 배워오고요. 자, 그 다음에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순으로 수교를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병인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장 늦게 수교를 하게 됩니다. 모두 치외법권과 최애국 대우를 넣은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평등한 조약 체제에 편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디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